이 말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택이죠. 이 사유지의 FBI가 급습했던 이 사태가 점차 복잡해져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스페셜 메스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스페셜 메스터라는 것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라고 사저에서 가지고 간 서류 뭉치들을 어느 정도는 공개해야 되고 어떤 것은 다시 반납해야 되고 어떤 것은 비공개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제3자가 아무 쪽에도 관련이 되어져 있지 않은 제3자가 미리 지금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건 뭐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연방 법무부에서 어제 늦게 36쪽짜리 답변서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페셜 메스터를 지정해달라라는 요청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가 답변서를 낸 것인데 거기에 뭐 기본적으로 그것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의 기록들이 트럼프가 아닌 미국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미국 국가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입지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FBI 쪽에서도 인정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가져간 문서들 중에 변호사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의뢰인 간의 비밀보호 규정을 지켜줘야 하는 이런 밖으로 외부로 노출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서류들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개인적으로 관련된 서류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쪽에서는 국가재산이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가져간 것 중에 국가재산이 아닌 것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말 못하고 그거는 아예 얘기조차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여권 가져갔다 그래서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져가서는 안 될 것들까지 가져가 놓고 이건 국가재산이니까 우리 맘대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논란이 지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말하라고의 한 보관함에서 정부 기록이 은닉 또는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러면서 정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노력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연방 법무부가 수사를 하는데 방해를 한다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증거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좀 논란의 여지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이제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법무부는 이번 답변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페셜 메스터 요청이 국가 안보 이익을 해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포함해서 다양하고 독립적인 이유로 실패한다. 무슨 얘기냐면 스페셜 메스터 설정할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뭐 36쪽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전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는 설득력이 있는 이유들도 있지만은 어떤 이유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들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제이 브렛 검사가 이 답변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제이 브렛 검사는 8월 8일 트럼프 플로리다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하는 동안에 회수된 증거 사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8월 8일 날 압수수색하던 현장의 모습이다 라면서 그 사진을 이 서류에다 추가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사진인지 보시겠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라고 자택에서 지금 서류를 지금 가져오면서 이렇게 박스에다가 넣으면서 사진을 찍은 거다. 그러면서 여기다 지금 뭐 EA 이렇게 뭐 무슨 증거물 번호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줄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이즈가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EA 이렇게 써가지고 마치 무슨 사건 현장에서 범죄자들 증거 채취하듯이 그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법무부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비밀 문서다, secret. 어떤 거는 뭐 top secret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secret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1급 비밀 또는 비밀이라고 표시된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야, 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제 문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걸 지금 사진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또 반박하는 여론이 또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일단은 제이 브렛 검사가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브렛은 대배심에 대응해서 지난 6월 트럼프 측 변호사들이 실시한 사전 수색 결과 기밀문서가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배심에서 기밀문서는 다 보내라고 했고 보내주겠다고 하고 일부 가져갔는데 6월 달에. 근데 거기에 빠져있는 기밀문서가 있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아주 심플합니다. 야, 그거 기밀 해제된 거야. 옛날에 기밀, 1급 기밀이었으니까 그냥 서류상에 1급 기밀이라고 붙어 있는 건데 내가 대통령직 그만두기 전에 다 기밀 해제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게 탑시크릿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해명인데 이걸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1급 기밀 해제, 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 해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오고 가고 있죠. 어쨌든 검찰 측 주장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브렛은 5월 11일 대배심 소환장에 대한 대응이 불완전하고 6월 3일 정부에 대한 선서 인증에도 불구하고 기밀 문서가 군내에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들을 발견했다. 특히 정부는 창고에만 국한된 수색으로 군내의 기밀 문서를 모두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증거도 찾아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창고에다가 이런 문서들을 다 보관해 두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 창고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무엇인가를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FBI는 몇 시간 만에 전직 대통령의 변호사와 다른 대리인들이 몇 주 동안 수행했던 부지런한 수색보다 2배나 더 많은 분류 표시가 있는 문서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탑시크릿이라든가 아니면 시크릿 이렇게 비밀 서류로 이렇게 분류되어져 있는 문서들을 2배나 더 찾았다. 예전보다. 예전에 트럼프 변호인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찾아가지고 갖다 준 것보다 그거는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찾아다 준 건데 FBI가 급습해가지고 9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 시간 동안 찾아낸 게 훨씬 더 많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FBI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기밀 문서들이라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은 그 이미 다 기밀 해제한 문서들이다. 더 이상 기밀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법무부는 이번 급습으로 회수된 자료가 6월 3일 인증에서 나온 진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난 6월 달에 분명히 줄 거 다 줬다라고 얘기 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서 보니까 더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야 그거 기밀 아니야 기밀 해제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답답한 겁니다. 지금 기밀 해제된 거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지금 법무부 쪽에서는 귀를 꽉 틀어막고 야 여기 지금 서류에 보니까 탑시크릿 1급 비밀 문서로 되어져 있는데 뭔 소리야? 우리가 1급 비밀 문서를 찾았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이걸 드라마로 이야기하면 코미디 드라마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그거 기밀 문서 해제했다니까? 아니야 이거 기밀 문서 여기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코미디도 아니고 제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게. 오늘 아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뭐 오늘 트루스 소셜에다가 트루스를 여러 개 올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이제 2가지만 먼저 지목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FBI가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Terrible the way Terrible the way the FBI. 그러니까 지금 FBI의 방식이 끔찍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FBI가 말어라고 습격 당시에 서류를 아무렇게나 바닥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바닥에 그냥 막 이렇게 던져놓고 증거물 사진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서류를 이런 식으로 방치했던 것처럼 가장을 해서 사진을 막 찍었다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가 서류를 방바닥에 이렇게 막 뿌려놨겠습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깔끔한 것으로 저희가 유명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진을 찍어놓고 그리고 대중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은 정말 그런 방식으로 FBI가 일 처리한 것은 정말 끔찍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이 비밀을 지키길 원한다고 생각했나? 내가 기밀 해제해서 다행이다. 내가 기밀 해제했으니까 망정이지 기밀 해제 안 했으면은 이놈들은 끝까지 자기네 치부를 가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팍스뉴스는 트럼프가 화요일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의회에 보내는 법무부 통신은 반드시 입법사무소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법무부 정책을 되풀이하는 인사들에게 보낸 메모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거는 또 얘기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스페셜 메스터를 정해가지고 문서들을 좀 다시 분류를 하자.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연방법무부에서 그거 안 된다라는 의견서를 보내기 바로 직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냐 하면은 전 부서에다가 메모를 보냅니다.
연방 법무부에 있는 부서 직원들한테 지시문이죠. 이 지침을 보내는 건데 그 지침에 뭐라고 했냐면 절대 의회랑 연락하지 말라라는 지침을 보낸 겁니다. 의회랑 연락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도냐 하면은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연방 법무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의회에다가 무엇인가 연락을 주고받을 경우 의회에서 무슨 요청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서로 자료를 보낸다거나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한다거나 이렇게 연방의회 의원들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아서 의견 소통을 하게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현재 연방 법무부의 내규상에는 반드시 법무부 안에 있는 OLA 그러니까 Office of Legislative Affairs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입법사무소라고 저희가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무소를 통해서만 의회 쪽에다가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거 원칙인 거죠. 그 원칙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의회하고 연방 법무부 직원들하고 소통을 지금 끊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는 요청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보내거나 자료를 보낼 때 반드시 연방 법무부 안에 있는 입법사무소 OLA라는 사무소를 통해서 보내라고 했으니까 연방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OLA 사무실만 통지하면 되죠. 그러니까 OLA 사무소 소장한테 어떤 연락이든 의회에 가는 거는 다 차단해. 나한테 먼저 보고해.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연방 법무부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뭐 척 그레슬리 의원이 뭐를 요구했다. 거기에 답변을 한다.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무조건 다 OLA 사무실 쪽으로 먼저 보내게 돼 있고 그러면은 OLA 사무실에서는 갈랜드한테 보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갈랜드는 야 이거는 의회에 보내지 마 하고 소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지침을 보낸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게 됩니다. 척 그레슬리 연방 상원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FBI 내에 뿌리 깊은 정치적 감염이 있다. 이 내부 고발자들의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뿌리 깊은 정치적 감염, 뭐 전염병에 감염되듯이 정부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사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만 하는 신분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행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지금 이른바 딥스테이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 조직 중에서도 수뇌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라든가 혹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특정 정치인들과 야합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오고 있는 것이죠.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을 막론하고 영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야합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딥스테이트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관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다 몰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FBI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 깊은 정치적 감염이 그들에게 지금 감염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내부 고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 없앤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 왔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난 시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시기에 이게 이제 가장 극렬하게 드러나죠. 과거에 CIA라는 조직도 문제가 있다. FBI라는 조직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정보가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법 집행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빨리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었던 거죠. 특성상.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야합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을 때에는 그것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도널드 제이 트럼프라는 인물은 매우 특이해서 기존의 정치인들하고는 완전히 생각하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너희 맡은 일은 이것이 아닌데 왜 너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딥스테이트 워싱턴 스왑프를 다 말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까지 가니까 딥스테이트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직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칫하다가는 내가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부서도 완전히 와해돼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반 트럼프 기치를 내걸게 되는 반 트럼프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저희가 상당히 많이 보아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연속선상에 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가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들 최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급기야는 이제 연방 법무장관이 공무원들이 연방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소통을 끊겠다라는 이러한 지침을 내릴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어져 왔다.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이제 한마디 하게 됩니다. 이제 congratulations to 해가지고 이제 축하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엔 정말 나쁜 것들로 우리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 사무실을 넘쳐나게 만든 FBI와 법무부 내부 고발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 FBI와 법무부 내부 고발자들 덕분에 지금 상원 의원실, 하원 의원실에서 온갖 비리들이 다 드러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말하는 딥스테이트라는 이 부패한 관료주의자들이 어떻게 정치인들과 야합해 왔는지가 이제 다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수년간의 위법 행위와 불공정한 행위가 있은 후에 지금은 클린업 해야 될 때다. 정리해야 될 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야. 깨끗하게 청소해내야 될 때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늪에 물을 빼내라. Drain the swamp.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에 썩어빠진 이 늪지대를 갖다가 깨끗하게 다 청산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저는 이제 자극적인 표현들이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은 길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표현들, 지금 drain the swamp,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에 있는 스왑프를 갖다 다 말려버리겠다, 딥스테이트를 다 제거해버리겠다, 이런 표현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해야 될 일인 거는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표현을 겉으로 드러난 표현을 꼬리 잡아가지고 야, 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 폭력적으로 요구하는 거다. 구구주의자들이 폭력적으로 지금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이런 식의 역공격을 당할 빌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향상 그런 위험한 아슬아슬한 그런 끝선까지 말단까지 딱 일단은 밀어붙여보는 이러한 기술이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는. 그게 이제 협상의 기술이긴 한데 하여튼 좀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발언은 조금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아슬아슬한 뭔데 하여간 속 시원하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여간 마러라고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법무장관이 안 된다. 스페셜 마스터 지정하는 거 반대한다라고 답변을 보냈고요.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이 또 답변서를 낼 수 있는데 그 시한이 오늘 밤 8시까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시한 이제 마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 8시까지 트럼프 측 변호사팀이 이쪽에 연방 법무부에서 보내온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내일 또 보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릴 텐데 이 연방 판사는 아마 이르면은 이번 주말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 같다라고 지금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가 스페셜 마스터를 2개 할지 그냥 넘어갈지 이것 좀 저희가 조금 봐야 되겠고요. 이게 형평성이라는 걸 놓고 이야기하면 연방 법무부 측에서 그 진술서를 갖다가 거의 절반을 까맣게 칠해놓고서는 공개했던 이러한 것을 보면 당연히 이쪽에서는 트럼프 쪽에서는 스페셜 마스터 정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검증을 해서
법무부가 가져갈 건 가져가고 트럼프가 또 회수해야 될 건 회수하고 하는, 그리고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고 하는 그러한 객관성 있는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